안녕하세요. 친절한 비비 유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서주경입니다. 가상화폐 한 종류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들쑥날쑥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고 그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가 어떤 것이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가상화폐란 이름 그대로 가상의 화폐, 그러니까 뭐 우리 동전이라던가 지폐 같은 실물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만 존재하는 이제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니 뭐 제트캐시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가상화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라는 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이제 일정히 이제 암호를 풀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가상의 화폐인데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여기저기의 서버에,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기저기 서버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데 이제 암호화를 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암호화를 걸어서 분산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암호를 풀면은, 그러니까 일정 그 암호를 풀면은 그거에 맞춰서 일정량의 그런 가상화폐가 보상을 주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호를 푼다는 그거를 이제 주목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가상화폐가 아니다. 뭐 가상화폐는 뭐 요즘 페이라고 불리는 뭐 모바일 결제 그런 것들도 쓰고 있으니까 가상화폐란 말보다 암호화폐라는 말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실체가 없는 그런, 아까 말했지만 실체가 없는 이 가상의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화폐를 이제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가상통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특징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는 이야기 말미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가상통화는 기존 기축통화와 달리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전이나 지폐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달리 가상통화는 뭐 전자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체를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통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지 이미 국내에서도 뭐 전 세계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기존 통화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새로운 통화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건 사실 가상 통화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수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대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상통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정해진 게 없어요. 형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치도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나라마다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상통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망을 내리거나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상통화 자체가 2009년도부터 사실 그 개념이 만들어진 거는 훨씬 그 이전입니다만은 첫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09년인데요.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정도로 이슈가 되고 엄연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진 점은 그 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가상통화가 어떻게 될지, 어떤 양상을 띄어서 어떻게 발전 혹은 소멸할지 이걸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자체가 저는 가상통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네요. 최근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하는 등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지금 같이 부각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기자. 네. 가상화폐의 안 좋은 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상화폐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가상화폐 이게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그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기축 통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가상화폐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달러와 우리 뭐 원화라든가 뭐 최근 뜨고 있는 뭐 위안화라든가 일본 엔화, 그런 이제 기축 통화로 쓰고 있는 지금 기존의 화폐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논리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정부가 어떻게 뒤에서 컨트롤 하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등,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치가 항상 변동하고 일정치 않다는 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 아까 좀 얘기 안 나왔지만은 그런 통제 수단이 없고 그냥 그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통화 발행량을 딱히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통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어 없는 그런 통화라면은
그런 뭐랄까 뭐 가치도 일정할 것이고 뭐 여전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치 유지되면서 진짜 기존의 기축 통화를 그런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가상화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가 우수수단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시장은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이게 투기 대상으로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자체는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나오는 양도 일정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금에 대한 막 투기가 한참 지금도 여전히 뭐 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가상화폐 자체가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는데 뭐 1비트코인이 뭐 800만 원대 거래되는 그걸 처음에는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뭐 피자 한 판 살 수 있을까만한 그 정도 돈 될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뭐 1코인에 뭐 800만 원 이건 완전히 진짜 부동산 이상의 그런 어느 주식시장에서도 볼 수 없고 어느 부동산 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약간 과열된 그런 투기 시장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 시장 자체가 현재 뭐 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재 그 가상화폐 자체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100% 인정받은 그런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생산이라던가 유통이라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음성적으로 이제 그런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말만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그 반면에 차 기자께서 그럼 좋은 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좋은 면을 짚을래야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가상통화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 크게 먼저 화폐 경제 역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들어야겠죠.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하고 듣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파일과 암호화의 세계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유난히 통화 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경제, 통화 경제 쪽은 그쪽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고 통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장점을 하나 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가상통화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지폐가 있는데 지폐는 아주 손쉽게 복사기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죠. 위조 지폐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해외에서도 이제 위조 지폐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것이 화폐일지인데 그 통화 자체를 복사한다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상통화는 복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이력이 다 남아요. 거래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 한 3-4장을 잊어버렸어요. 뭐 한두 장이면 그래 다 치더라도 3-4장 잃어버리면 속이 좀 쓰리겠죠.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는 찾을 길이 요원합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데 딱 주웠어요. 근데 이거 내가 당신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내가 떨어뜨린 거다. 얘기하면은 찾을 방법이 없죠. 하지만 가상통화는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안전하고 거래 내역을 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는 일도 생겨나긴 했는데요. 사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단점으로 봐도 무방을 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가상통화를 했을 때 방금 두 분 말씀하실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가상통화라면 투자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에 투자를 하나요? 여러분들 10,000원짜리에 투자하십니까? 저축을 할 수 있겠죠. 외환을 살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가 헤지 차원에서 외화를 사거나 이제 저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00원짜리 자체가 나중에 12,000원짜리가 12,000원의 가치를 할 것 같으니까 10,000원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나요? 가상통화 자체는 기존 기축통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나 투기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도 하루에 몇십 %씩 등락을 하는 건 기본이요. 그 와중에서 몇십 % 등락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사실은 제로섬 게임도 아닙니다만은 제로섬 게임과 비슷하게 어느 누군가가 이익을 봤으면은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손해를 담보로 해야 그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통화 자체가 아직까지 제어할 수단이 없는 게 마땅히 없어요. 사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국내를 비롯한 중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했었는데 가상통화의 발행 자체를 규제한 게 아니에요. ICO라고 가상통화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법을 제재를 한 거지 가상통화의 유통 자체를 제재를 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제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가상통화 자체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를 했는데 이걸 나라에서 제재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전 세계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가상통화의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쉽게도 혼전기인 동시에 가상통화의 가장 우려해야 할 부작용이 난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단점만 좀 제가 단점 좀만 얘기했었는데 뭐 굳이 또 장점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한번 재발견이 됐어요. 이번에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여러 개 서버에 나눠서 그 분산 저장을 하는데 그냥 분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상호간 검증을 해가지고 어디 한쪽에 데이터가 바뀌었나 그런 것들 이변조를 막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만약에 10개 시스템에 나눠놨다. 10개 시스템에 나눠서 분산을 저장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해킹하려고 그러면 10개 시스템을 다 동시에 해킹해야 돼요. 최소한의 5대 이상은 할 수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분야에서 요즘 뭐 해킹이니 뭐니 워낙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안 분야에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게 됐어요. 가상화폐 얘기는 둘째치고 이거 그냥 보안 쪽에 도입하게 쓰기에는 이 블록체인 자체가 되게 쓸만해 보이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그런 뭐 실제 통화 기능 제외하고 데이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을 이제 재발견하고 그걸 좀 도입하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관심 갖게 하는 것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투자라는 아까 차 기자 지적이 사실 저도 좀 뜨끔하긴 했네요. 네. 그러면 가상화폐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차 기자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실물이 없는 거다 보니까 너무 위험성이 크고 가치를 파악하기가 없으니까 정말 이 금액이 맞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이런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또 각국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차 기자가 얘기한 대로 통제나 제어가 불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필요할 땐 개입하고 또 빠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런 가상화폐들을 이제 정식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용처 자체가 현재 기존의 뭐 일반 화폐들 같은 경우는 뭐 카드니 뭐니 아까 뭐 다양한 페이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쓰기 편하게 되는데 현재 가상화폐를 실제 우리 일반 소비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이 100코인이 있다거나 그거 갖고 당장 어디 나가서 물건 사오세요 하면은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를 현재 우리가 쓰는 일반 돈으로 환전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그걸 당장 어떻게 소비시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투기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상화폐가 앞으로 좀 더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더 대중화되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국가에서 그거를 일반 기존의 기축통화처럼 일반 화폐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쓰이게 하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좀 가상화폐의 미래는 저도 좀 밝게 보기 좀 힘들겠네요. 격세지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창기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통화의 대표 모델로 불리우는 비트코인이 맨 처음 거래됐을 때 불과 10비트코인, 지금 10비트코인이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지만은 첫 거래가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피자 한 판을 주문한 겁니다. 그게 10비트코인이었어요. 그게 첫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가치는 굉장히 크게 변했죠. 가상통화는 이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전망은 누구도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예측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로또 보면은 공 개수 정해져 있죠. 당첨 번호 6개 정해져 있습니다. 산 사람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샀는지, 얼마를 주고 사갖고 총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 번호 우리가 예상 못해요. 1등 금액 우리 예상 못합니다. 가상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통화도 정해진 건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통화 그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하지만 가상통화 자체가 이제 제한이 돼 있고 설상 가상으로 새로운 가상통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통화와의 연결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런 입장에서 가상통화의 전망을 저희가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가상통화는 앞으로 이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내일 당장 또 갑자기 가상통화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하지 못했다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저희를 또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서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계속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건 몇몇 파편적인 단편적인 사실일 뿐인데 가상통화 그 자체의 특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특징 덕분에 굉장히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혼전 양상을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낙관적인 희망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르겠지. 정말 안전하다니까 철석같이 믿고 거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거든요. 시세가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기축통화는 시세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 그 화폐의 가치는 비교적 인정이 돼요.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 누구도 화폐의 가치를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주식처럼 굉장히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상통화는 불확실하다. 항상 낙관적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전망은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감안을 하시고 뭐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강조한 것처럼 가상통화는 어디까지나 통화예요. 이게 투자까지는 봐줄만 하겠습니다. 근데 투기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통화 자체가 투자나 투기와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상통화가 디지털 통화 그 본연의 목적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겠죠. 네, 저희 IT조선에서도 채굴 PC를 마련하고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채굴 PC를 구매해야 되고 또 전기세를 내야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게다가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상 그렇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관심들을 보이고는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쪽도 규모의 경제라 가지고 이제는 그냥 한두 대 돌려서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몇십 대 이상 공장을 차려놓고 돌리지 않는 이상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가상화폐의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잘 살펴서 저희도 기사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